예, 이 마지막 그 세션인데 늦은 시간까지 오래 계셔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품목은 배추, 무, 당근, 양배추입니다. 모두 기상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품목들인데 요 네 가지 품목 또 네 가지 작기에 대한 수급 추세, 그다음에 특징, 그다음에 소비라든지 가격 동향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먼저 수급 동향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이제 지금 출하되고 있는 겨울 작형 또 향후 이어지게 될 봄 작형을 중심으로 상반기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2033년까지의 간략한 면적이라든지 자급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할애가 될 배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배 면적입니다. 2010년에서 2023년까지 면적은 연평균 0.8%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치 수요 자체가 많이 감소한 요인이 크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가을마다 발표하고 있는 김장 수요 조사에 의해서도 그것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따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형별로 좀 뜯어보면 면적은 봄 작형하고 여름 작형, 즉 고랭지 작형은 좀 증가 추세에 있고, 가을 김장 배추라든지 겨울 배추는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봄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 저장 수요들이 최근에 좀 생기면서 면적이 좀 늘고 있는 추세고, 다만 특징이라는 것은 4개 작형 중에 단수 증감률이 좀 증가폭이 가장 큰 작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 배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가격 기대에 의한 재배 의향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고, 어떤 생산 기술도 상당 부분 지금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 생산 기반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 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면적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전년 대비 1.2% 감소니까 거의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은 봄 작형이 조금 전년보다 좀 많았고, 겨울 작형은 한 8%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슈를 보면 봄 시즌에는 이제 여름철 이 공급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장 수요에 의한 재배 면적 좀 증가폭이 좀 있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 계약 재배 면적이 좀 확보가 되긴 했습니다. 공급 변동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휴경이라든지 작목 전환 또 이런 것들이 면적이 줄어든 면적이 계약 면적 확보 면적보다는 좀 더 컸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출입 보시겠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김치 위주로 좀 보시면 수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출 물량이 지금 한 단계 지금 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톤 수준까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요 당시에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이미지, 알몸 김치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면서 한국 김치의 어떤 수출 수요가 좀 있었고, 아무래도 기존에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 한국 김치의 우수성들이 많이 홍보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면서 수출 물량이 한 단계 시프트 업된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000톤으로 해서 역대 가장 많은 수출량을 보였습니다. 다시 좀 배추로 돌아가서 국별로 좀 보시면 작년 결과입니다. 수출 비중이 86.5%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사실은 2022년만 하더라도 거의 100% 가까운 물량을 대만이 우리나라 배추를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에 우리 그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좀 대만에서 좀 확대되면서 다시 반송 폐기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86.5%로 줄었는데 여전히 대만이 높은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추를 절반씩 수입을 해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대만에서 이 배추 수입선을 전량 한국으로 선택하면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수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김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일본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김치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출국이 이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치에 대한 어떤 그 홍보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게 이제 작년을 보시면 일본이 50% 밑으로 지금 쪼그라들었고, 대신 뭐 미국이라든지 대만, 또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뭐 호주라든지 홍콩, 그래서 수출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만 해도 54개국이었는데 수출국이 2022년에 87개국, 작년에는 93개국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 증가 말씀드렸는데 수출도 늘었지만 역으로 수입도 좀 늘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쭉 증가하고 있는데 다만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좀 위축된 측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김치에 대한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조금 회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급량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입까지 포함해서 280만 톤 정도 되고 보면 자급률이 과거 2010년에 85%에서 현재는 수입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김치가 81% 정도로 지금 하향돼 있는 상황이고 이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2033년까지 가게 되면 80% 선이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 측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저희들이 재배 면적 감소 이렇게 소비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데이터에서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가 이제 왼쪽 자료인데요. 1인당 배추와 배추김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저희 연구원에서 매번 조사를 하는 음식점,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조사를 하는 음식점의 어떤 원료 구매 행태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역시 배추라든지 배추김치 모두 줄고 있다. 다만 여기 보시면 경기 동향이 2020년부터는 조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 소비는 줄고 배추김치는 정체하고 있다. 역시 소비 감소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분석하는 포스 데이터, 대형 유통업체의 포스 데이터의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왼쪽은 배추고 오른쪽은 김치인데 배추는 작년에 뭐 다른 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다만 김장 시즌에는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작년 배추 가격이 워낙 좀 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김장 시즌에 좀 많이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 뭐 또 하나는 다양한 또 그 소비 정책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산지 가격보다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들은 많이 적었다. 그래서 구매량이 좀 늘었다고 보고요. 오른쪽 김치 보시면 이거 좀 소비 감소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비교 연도가 19년하고 21년인데 보시면 전체적인 그래프가 지금 빨간색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감소가 조금 더 보이고 이것들만 보면 아까 먼저 보신 음식점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수요 자체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좀 보면 뭐 배추는 당연히 김장철, 그다음에 김치는 이제 휴가 시즌인 8월 전후로 해서 좀 구매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저희 그 음식점 조사 결과를 보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국산 배추만 사용하는 음식점이 향후 중국산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의향이고, 파란색은 중국산 배추와 김치만 쓰는 업체들이 향후 그럼 국산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조사들이 이제 2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 중국산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한국산을 기피한다. 예. 반면 한국산만 사용하는 음식점들은 중국산 안 쓴다. 그래서 바꾸는 의향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배추와 김치를 쓰는 음식점들은 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산 의향이 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가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전처리 제품을 사용하는데 음식점에서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인데, 재미있는 게 과거에 보시면 2016년에 보시면 저 회색이 보면 인력 부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전처리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60%가 넘었는데, 작년 데이터 보시면 26.3%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예, 그거를 대체해서 지금 보시면 조리 시간 단축이 과거에 11.4%에서 61.3%까지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좀 보면 인력 감축은 이미, 인력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 대신 이 조리 시간 단축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어떤 배달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조리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조사했던 김장 수요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판 김치 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지인을 통한 조달이라든지 구매 이 량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부모님이라든지 지인에게서 김치를 조달받을 수 있는 시기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대신 사서 먹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담가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 가정에 맞게, 가게에 맞게 입맛에 맞는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원료에 대한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반면 이제 시판 김치를 구매하는 것들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절반을 넘어섰고, 다음으로 어떤 김장을 담근 어떤 번거로움 해소가 주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 동향 보시면 도매 가격 기준입니다. 작년에 이 파란색이 작년 가격인데, 전반적으로 평년과 2022년보다는 플랫하게 가격이 좀 움직였다. 다만 2022년산 겨울 배추의 작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의 가격은 좀 안 좋았지만 이후에는 비교적 가격이 크게 춤을 추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는 무도 면적이 줄긴 줄지만은 이제 배추만큼 많이 줄어들진 않고, 연평균으로 하면 0.6% 줄고 있고, 뭐 봄작형의 좀 위축, 봄무의 위축이 좀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봄무가 면적이 좀 간소폭이 좀 급하고, 대신 이제 여름무하고 겨울무의 면적 증가폭이 있다. 봄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겨울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겨울무가 월동을 하고 뭐 5월, 뭐 심하면 6월까지도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봄무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곧바로 또 여름에 고랭지무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취해 있다. 다만 최근에 여름철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이 저장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여름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름철 가격 기대에 또 있고, 마땅히 특별한 대체 작목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조금 늘고 있습니다.
겨울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8.6% 이전 연도보다는 늘었는데 봄작형하고 겨울작형이 좀 전체 면적 증가를 이끌었다. 예, 봄작형 같은 경우에는 2022년산 겨울무가 좀 한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량이 좀 적어서 노지 봄무 위주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2022년 산 겨울 무가 한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면적이 다시 원래대로 좀 회복된 측면이 있어서 이 두 작형이 전체적인 면적 증가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소비 동향입니다. 전반적으로도 배추에서도 보셨지만은 빨간색 자체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다. 예, 소비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고 배추와 틀린 건 배추는 휴가철에 좀 많이 구매하는데 무는 역으로 휴가철에는 별로 안 산다라는 것이고 김장철에는 배추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오른쪽 이거는 이제 P는 이제 잠정치지만은 어쨌든 2022년 뭐 기준으로 보더라도 크게 그 소비 증가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서 상당 부분 그래프 자체가 기울기가 좀 많이 꺾여서 소비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음식점 조사 보시면 뭐 신선무는 주로 뭐 음식점에서는 뭐 채를 썰거나 뭐 국거리를 할 텐데 대부분들 뭐 거의 100% 국산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이제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중국산에 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뭐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0년 70%까지 중국산 깍두기를 구매를 하다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64, 66, 64 이렇게 그 비중이 좀 그때보다는 줄었지만 지금 그 이전 대비는 좀 상당 부분 좀 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는 보면 상반기 쪽으로 가면 비교적 전평년 대비 좀 가격이 높았고, 근데 조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산이 한파를 입으면서 물량 자체가 좀 부족했다. 그 시기고 이후 8월 이후로 넘어오면서 특별한 기상적인 이슈가 없고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격은 조금 산지에서는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으로 넘어가면 당근은 좀 비교적 등락을 하는 품목입니다. 등락을 하는 품목인데 우리가 2022년까지만 보면 연평균 한 0.7% 정도 재배 면적이 줄었는데 작년에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랑은 반대로 이따 겨울 작형의 영향인데 이따가 그 금년 상황 보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봄 여름 작형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 가을 겨울 작형이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예, 봄 작형 같은 경우는 여름철을 대비한 어떤 저장 수요가 좀 있고요. 그 여름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그 겨울무 말씀드렸듯이 출하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을 당근이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달은 뭐 한 달, 길면 이제 2달이기 때문에 가을무가 좀 위축되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 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애호박이라든지 뭐 단무지무 이런 것들이 지금 가을 작형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겨울 작형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추세는 좀 줄어들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를 가면 당근 재배 지역이 좀 저지됩니다. 그래서 조풍 피해를 좀 자연재해를 좀 많이 입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근보다는 조금 관리가 용이한 무 쪽으로 좀 전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작형은 작년보다는 소폭 줄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겨울 작형 재배 면적이 68%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날씨도 괜찮아서 단수도 10% 이상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겨울 당근이 많이 출하되고 있는데 아마 봄 작형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가격 약세는 좀 많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근이 뭐 대표적으로 수입이 많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는 거의 한 11만 톤 정도 들어왔는데 다만 특징적인 것은 이제 2013년까지는 거의 뭐 대부분 우리 중국산 당근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14년 기점으로 한 아세안 FTA가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산 당근이 무관세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 수입량에서 베트남산이 한 10% 정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 자금률을 보시면 작년에 보시면 45.9% 그래서 50%가 안 된다. 그래서 2010년만 해도 자금률이 50% 선을 넘었었는데 점점 국내산 자금률은 떨어진다.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국내산 당근과 수입산 당근의 시장이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역시 국내 생산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 동향 보시면 여기도 지금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보시면 전부 지금 보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꺾인다. 꺾이고 작년에는 조금 더 그래프 구매량의 그래프가 좀 가팔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근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았다. 그 전년도에 어떤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이따 가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줄게 됐는데 어떤 전반적인 이 엽근 채소류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배추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근도 전처리 구매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역시 조리 시간 단축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고 우측으로 지금 상향하고 있는데 다만 배추하고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배추나 김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배추와 김치는 인력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높다가 꺾인 반면 당근은 처음부터 조리 시간 단축이 제일 높았고 그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두 번째로 이제 일괄적으로 식자재 업체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대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2022년 겨울에 2022년 겨울 당근을 심을 시기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제주도 면적이 한 30%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근이 출하될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됐고 저장 봄 당근의 어떤 감모율도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땡겨 먹는 현상도 좀 발생하고 부패도 좀 있다 보니까 이 12월에 겨울 당근이 나오기까지 소위 말하는 자동적인 출하 조절이 좀 이루어지면서 유례없는 당근 가격이 높은 시세가 많이 높게 유지됐던 그런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양배추는 앞서 말씀드린 세 품목과 틀리게 유일하게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0년 이후에 연평균 4%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평균으로 4%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생활 자체가 김치와는 틀리게 서구화되고 뭐 웰빙, 샐러드, 뭐 다이어트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양배추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재배 면적이 이렇게 늘어도 도매 가격이든지 소매 가격은 잘 안 떨어진다. 그런 특성을 볼 수 있고 작형별로 좀 보시면 자 여름 작형하고 겨울 작형이 조금 다른 다 같이 늘지만 이 두 작형이 조금 더 많이 늘고 있다. 겨울 작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제주도보다는 신규로 해서 무안으로 대표되는 어떤 호남 지역의 면적이 조금 더 느는 추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배추 재배 면적 전체로 보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 이전 연도랑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는데 다만 봄 작형이 조금 위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겨울 작형 그다음에 여름 작형이 소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봄 작형은 그 당시에 좀 그 전에 전년도 가격이 조금 안 좋으면서 좀 무로 조금 바뀐 측면이 있었고요.
여름 작형은 배추에서 양배추로 조금 넘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겨울 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양파 연작 피해 좀 방지를 위해서 양배추로 좀 넘어온 것이 있었고, 제주도는 크게 변화 없이, 별달리 변화 없이 그대로 면적이 유지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음식점 조사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세 품목이랑 역시 비슷하게 코로나 이후에 좀 양배추 구매량이 음식 업체들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업종별입니다. 그러니까 신선 양배추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과거 대비 한식을 하는 음식 업체들은 신선 양배추 구입이 한 2% 포인트 정도 줄었고, 대신 일식이라든지 중화식을 하는 업체들은 그 2% 정도를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배추는 뭐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지만, 다만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사실 이제 수입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좀 줄었지만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듯합니다. 양배추 가격은 조금 패턴이 다른 품목이랑 좀 틀린데, 보시면 봄 양배추 때 좀 높았고 거의 여름까지 가다가 이제 10월 이후에 이제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봄에는 요 뒤쪽에 처음에는 가격이 좋다가 뒤쪽에 좀 후기 작황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 여름철 강원도 쪽에 양배추 병해가 좀 생기면서 가격이 좀 높았던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들도 데이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확실히 음식점을 통해서 보면 외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작년에. 그래서 뭐 물론 작년에 채소 가격을 주도했던 상추,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런 먹는 것들에 대한 외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후에 양념채소에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올해 2024년 상반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배추 생산량은 전체적으로는 7.7% 감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면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0.4% 증가니까 일부 가을 배추가 겨울 배추로 좀 전환된 그 정도인데, 지금 겨울 배추 초기 생육은 뭐 양호해서 병해 발생이 좀 미미하고 했었는데, 12월에 좀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좀 기온이 떨어진 때들이 좀 있었고, 눈이 또 많이 왔고, 그래서 뭐 이 자료를 작성할 때만 해도 뭐 일부 냉해 발생인데, 최근으로 보면 요것보다는 좀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나올 이제 봄작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8% 거의 뭐 전년보다는 뭐 소폭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년보다는 높습니다. 그 아까 배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장 수요 이런 것들이 평년 대비 지금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작형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이 충청 지역 이 시설 쪽 배추들은 지금 열무나 수박 등으로 좀 전환의 사가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영남 쪽으로 넘어와서 노지 쪽에서는 콩 들깨에서 배추로 좀 넘어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무로 좀 넘어가시면 무는 19.3%, 저희들이 이제 보면 파종 면적 말고 이제 재배 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2023년 초에 그 한파 피해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시장에 출하된 면적은 2022년 보면은 4,724헥타, 요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 이제 출하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종 기준으로 하면 좀 적지만 출하되지 못한 면적을 제거하고 나면은 면적이 15% 정도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단수 측면에는 좀 더 작년이나 평균보다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년보다는 한 20% 정도 지금 전체적인 양은 많다. 하지만 평균보다는 좀 적고 지금 보면 요거 밑에 설명은 요 파종 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주 서부는 뭐 주산지는 아니지만 대정 이쪽으로 해서 일부 감자에서 물을 좀 넘어왔고 동부는 아까 늘어난 당근 쪽으로 좀 넘어간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좀 시기적으로 조금 뭐 틀린데 11월에서 12월에 수확 때는 이제 8월 파종분은 뭐 태풍 피해 뭐 작년에 뭐 없었으니까 근비대가 좀 원활을 한 편이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것들은 가격 상황이 안 좋아서 좀 포전을 좀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미미하다 보니까 세균불균형이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그 작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봄무로 좀 넘어가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9% 정도 감소했고 그 2023년 작년 봄 시기에 그리 뭐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어서 보면 무는 충청 지역에는 이제 무가 좀 감자로 좀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으로 넘어오면 무가 좀 콩 쪽으로 전환된 의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당근으로 넘어가시면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겨울 당근 전년 대비 생산량 88% 많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 당근 넘어가시면 4% 정도 전년보다 지금 적은 상황이고 보면 시설 노지 둘 다 이제 감소했는데 시설의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 감소를 시설 당근이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배추로 좀 넘어가면 뭐 양배추는 전년 대비 면적이 뭐 1.8% 2%니까 그 양배추 같은 특징이 보면은 이게 소폭씩 계속 한 번에 많이 느는 건 아니고 소폭씩 보면 전체적 물론 이건 겨울 작형이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난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보면 면적은 작년보다 2%, 단수는 한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정식 들어갈 때 태풍 피해도 없었고 생육규 기상형 것도 여건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배추도 봄작형으로 좀 넘어오면 영남 지역에 좀 감자가 좀 양배추로 좀 전환이 되면서 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1.1%면 큰 차이 없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망, 장기 전망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도출되는 것은 저희 크레이 카스머라고 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량 모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하나는 어떤 부분 균형 모형이고 이게 외생 변수로 어떤 국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농업 시장 등이 이제 외생 변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우리 농산물 시장을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을 한 상황에서 모형이 짜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가면서 이 청산되는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형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인구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GDP,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환율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엽근 채소 쪽으로 조금 그것들을 치환해 보면 역시 농가 인구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경지 면적이 있습니다. 또 아까 계속 그 배추하고 양배추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먹는 어떤 패턴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급률 특히 우리 엽근 채소 같은 경우에는 관세 자체가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총망라돼서 우리가 이제 2033년까지 전체적인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데 보시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품목은 줄고 배추무, 당근은 줄고 양배추는 좀 늘어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이 바뀌면 이 수치도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 세품목은 늘고 줄고 양배추는 좀 늘 수 있다. 그래서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는 작업률이 80%는 좀 깨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무는 지금 연평균 0.6% 이제 감소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작업률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예. 당근은 이제 아까 작업률이 작년에 45%였는데 41%까지 좀 하락하겠다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수입량이 그렇게 관세가 낮기 때문에 11만 톤에서 11만 7천 톤이니까 큰 변화는 없지만 국내 생산량이 좀 줄어들면서 작업률이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엽근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